대한민국 2000년대 초반의 어느 학교. 교실 맨 뒤편 늘상 책보다는 리듬에 몸을 맡기던 한 소년이 있었다. 이름은 송정훈. 그의 성적표는 언제나 바닥을 맴돌았고 교사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조차 그를 문제아 혹은 희망 없는 아이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수업 시간 내내 삐딱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운동장 한 구석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던 그에게 미래를 기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될 거냐는 어른들의 탄식은 그의 귀에 닿지도 않는 먼지 같은 소리였다. 하지만 송정훈의 가슴 속에는 춤에 대한 뜨거운 열정만큼이나 이름 모를 갈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답답한 현실 속에서 자신을 가둬두는 듯한 한국 사회의 잣대와 시선은 그를 더욱 짓눌렀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막연하지만 강렬한 열망이 그의 내면에서 피어나고 있었다. 그저 춤추는 것을 좋아했던 평범한 전교 꼴찌 소년에게 막연한 자유와 가능성의 땅, 미국이라는 단어가 문득 떠올랐다. 미국은 그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숨막히는 현실로부터의 탈출구이자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편견과 기대를 벗어던지고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펼쳐 보일 수 있는 미지의 세계였다. 그는 영화에서 보던 자유분방한 미국의 모습, 그리고 무한한 기회가 넘실대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에 매료되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두 발과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갈고 닦은 춤 실력, 그게 전부였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의 누구도 그의 무모한 도전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가 미국에 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걱정과 냉소는 그의 귀에 익숙한 배경음악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넓은 태평양 너머 새로운 시작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오직 열정과 불굴의 의지, 그리고 막연한 꿈을 품고 혈혈단신으로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져가는 고국의 불빛을 보며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묘한 희망의 불꽃이 타올랐다.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전교 꼴찌라는 꼬리표는 그를 따라다니지 않을 것이다. 오직 송정훈 그 자체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미국이었다. 도착한 미국은 그가 상상했던 꿈의 나라와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대도시의 풍경 뒤에는 차가운 현실이 숨어 있었다. 영어가 서툴렀던 그는 허드렛일부터 시작해야 했다.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늦게까지 청소를 하는 등 몸을 쓰는 고된 일의 연속이었다. 육체적인 피로보다 더 그를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외로움이었다. 낯선 문화,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는 홀로 고군분투해야 했다. 가끔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워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 때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그는 고된 노동 속에서도 틈틈이 영어를 공부하고 미국이라는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춤으로 다져진 그의 끈기와 열정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를 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그에게 작은 기회가 찾아왔다. 그것은 바로 한국 음식, 그 중에서도 컵밥이라는 아이템과의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노량진 고시촌의 허름한 길거리에서 보았던 그 컵밥이 미국 땅에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고는 그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에게 컵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에서의 배고픈 시절, 그리고 미국에서의 고된 노동 속에서 그의 허기를 달래주었던 소박하지만 따뜻한 위로와 같은 존재였다. 동시에 컵밥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숨겨진 보석처럼 보였다. 컵밥은 그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다. 이제 그는 춤꾼이 아닌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가진 건 없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컵밥을 미국에 알리겠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미국 대륙의 중심부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유타주. 드넓은 황야와 웅장한 산맥이 조화를 이루는 이곳은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온 젊은이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이었다. 뉴욕이나 LA처럼 화려한 대도시와는 거리가 멀었고 한국 교민의 수도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K-팝이나 K-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기 한참 전 K-푸드라는 개념조차 희박했던 시기였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그저 매운 동양 음식 정도로 치부하거나 아예 알지 못했다. 이러한 황량한 문화적 토양에서 컵밥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으로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송정훈의 계획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모하다 못해 터무니없는 도전으로 비쳤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송정훈의 눈에 비친 유타는 불모지가 아니었다. 오히려 경쟁자가 적고 새로운 것에 대한 잠재적 호기심이 가득한 어쩌면 기회의 땅일 수 있다고 직감했다. 그는 한국에서 흔하디흔한 컵밥이 미국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간편하고 빠르고 뜨끈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컵밥의 실용성은 바쁜 미국인의 생활 방식에 충분히 부합할 것이라 믿었다. 더 나아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컵밥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원대한 꿈을 꾸었다. 그는 가진 돈을 긁어 모아 낡은 푸드트럭 한 대를 장만했다.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간판을 달고 내부 주방 설비를 갖추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한 번도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본 적 없는 그였지만 수없이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컵밥의 맛을 완성해 나갔다. 밥의 질감부터 양념의 배합, 토핑의 종류까지 미국인의 입맛에 맞추면서도 한국적인 맛을 잃지 않는 황금 비율을 찾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한국에서 공수해온 고추장과 간장을 기본으로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달콤 짭짤한 맛과 익숙한 고기 위주의 토핑을 결합했다. 맵기의 단계를 10단계로 나누어 매운맛을 즐기지 않는 사람부터 강렬한 매운맛을 선호하는 사람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섬세하게 조절했다. 마침내 푸드트럭 컵밥이 유타의 길거리에 첫 선을 보이던 날.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낯설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가득했다. 저게 뭐지? 하는 듯한 표정으로 망설이는 사람들도 많았다. 하지만 송정훈은 달랐다. 그는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일반적인 푸드트럭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트럭 밖으로 나와 손님들과 눈을 맞추고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헬로. 컵밥. 그의 유창하지 않은 영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단순히 음식을 건네는 것을 넘어 한국인 특유의 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신나는 K-팝 음악을 틀고 주문을 외칠 때는 랩처럼 리듬을 탔다. 손님에게 컵밥을 건넬 때는 마치 친구에게 선물을 주듯 유쾌하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때로는 갑자기 트럭 밖으로 나와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며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컵밥, 컵밥. 함께 외치게 하는 구호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사람들은 그의 에너지에 동화되어 너도 나도 함께 구호를 외치며 즐거워했다. 마치 작은 한국 축제가 매일 열리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그의 유쾌하고 진심 어린 모습은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열게 했다. 낯설었던 컵밥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내 그 독특하고 맛있는 경험에 매료되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 다양한 토핑이 어우러진 컵밥은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한번 맛본 손님들은 다음날 또다시 컵밥 트럭을 찾았고 친구와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 컵밥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야. 이 트럭에 오면 행복해져. 유타의 황량했던 땅에서 송정훈은 컵밥이라는 K푸드의 작은 씨앗을 심었고 그 씨앗은 그의 열정과 흥,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이라는 물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 줄 한 줄 늘어나는 손님들의 행렬은 그의 확신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맨손으로 시작한 그의 작은 푸드트럭은 이제 유타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로 떠올랐고 K푸드 돌풍의 서막을 알리는 전초기지가 되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가슴은 뜨거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유타의 거리에서 컵밥 푸드트럭은 단순한 음식 판매점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송정훈 대표 그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경영 철학이 있었다.
그는 음식을 파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이라는 개념을 미국 시장에 그대로 적용했다. 정은 단순히 계산적인 친절을 넘어선 따뜻한 마음과 진심 어린 배려 그리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한국 고유의 정서였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한 동양 음식과 유쾌한 사장님의 조합으로 컵밥을 찾았던 미국 손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송정훈 대표의 정의 마법에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손님을 마치 오랜 친구나 가족처럼 대했다. 컵밥을 처음 주문하는 손님에게는 웰컴 투 컵밥 패밀리라고 외치며 특별히 더 많은 양의 컵밥을 서비스로 내주었다. 이는 한국의 덤 문화, 즉 정을 담아 아낌없이 더 주는 풍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다. 손님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서비스에 감동했고 송정훈의 진심 어린 마음에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그의 정 마케팅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일일이 기억했다. 다음번 방문했을 때 어이 마이크, 지난번보다 더 매콤하게 해줄까? 라며 이름을 불러주고 취향까지 기억해주는 그의 모습에 손님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생일인 손님이 오면 해피 버스데이, 오늘은 컵밥이 공짜 라고 외치며 무료 컵밥을 선물했고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작은 파티가 푸드트럭 앞에서 열리기도 했다.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 인간적인 유대감과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매일 아침 푸드트럭을 열기 전 송정훈은 직원들과 함께 컵밥 구호를 외치며 파이팅을 다졌다.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이 흥을 전염시켰다. 주문을 받을 때마다 컵, 밥, 을 외치며 손님들과 함께 구호를 맞추었고 신나는 K-팝 음악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에너지를 선사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미국인들도 점차 그의 유쾌한 에너지에 동화되어 함께 춤을 추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컵밥 푸드트럭 앞은 늘 웃음소리와 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했다. 이렇게 컵밥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선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맛있는 컵밥을 먹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송정훈 대표의 유쾌한 에너지와 따뜻한 정을 느끼기 위해 컵밥 트럭을 찾았다. 그곳에 가면 즐거움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컵밥은 유타 지역의 명물이 되었다.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도 그의 푸드트럭을 취재하러 왔고 컵밥은 서서히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송정훈 대표는 음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지만 마음으로도 먹는 것이라고 항상 강조했다. 그에게 컵밥은 단순한 쌀과 고기, 소스의 조합이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끈끈한 정을 담아내는 그릇이었다. 그는 컵밥을 통해 한국의 정문화를 미국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의 방식이었다. 그의 푸드트럭 앞에는 언제나 긴 줄이 늘어섰고 그 줄 속에는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컵밥을 기다렸다. 그들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지만 송정훈 대표에 감사합니다. 라는 서툰 한국어 인사에 환한 미소로 감사합니다. 를 되돌려 주었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확산되었고 컵밥은 K푸드의 첫 번째 성공적인 교두보가 되었다. 송정훈 대표의 성공은 단순히 뛰어난 사업 아이템이나 마케팅 전략 덕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진심 어린 정이 미국인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국경을 초월한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그의 정의 마법은 이제 더 큰 무대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 작은 성공이 끝이 아니었다. 그의 꿈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유타에서 컵밥 푸드트럭의 성공. 신화가 나날이 입소문을 타면서 송정훈 대표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설적인 창업 투자 오디션 프로그램 샤크탱크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샤크탱크는 냉철한 사업가이자 억만장자 투자자들이 출연하여 잠재력 있는 사업 아이템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에서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곧 엄청난 자금과 함께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심사와 비판을 견뎌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무대였습니다. 송정훈은 고민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자신이 과연 쟁쟁한 미국인 사업가들 앞에서 자신의 사업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한국의 컵밥이라는 생소한 아이템이 과연 이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수많은 불안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유타에서 이뤄낸 작은 성공과 한국의 컵밥을 미국 전역에 알리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샤크탱크 촬영 날. 화려한 세트장,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5명의 날카로운 상어 투자자들. 송정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정제된 사업 계획서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 대신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와 컵밥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정훈입니다. 유타에서 컵밥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소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그는 컵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정, 그리고 흥이 담긴 특별한 경험임을 설명했습니다. 유타에서 어떻게 푸드트럭을 시작했고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한국인의 정과 흥으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자신의 춤꾼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갑자기 스튜디오에 K-팝 음악이 울려 퍼졌고 송정훈은 컵밥 주문을 받을 때 하던 것처럼 유쾌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컵, 밥, 야호! 그는 에너지 넘치는 구호를 외치며 스튜디오를 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던 샤크 투자자들은 이내 그의 유쾌한 에너지에 전염되어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그가 컵밥에 담고자 하는 흥의 정수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경쟁력은 무엇인가? 수익성은 어떤가? 확장 가능성은 있는가? 송정훈은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과 함께 밤새도록 준비했던 사업 데이터와 통계를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컵밥의 성공적인 매출 기록은 투자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투자하겠다. 고 외치자 연이어 다른 투자자들도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샤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것입니다. 스튜디오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고 송정훈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의 진솔한 스토리와 독특한 컵밥 문화,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미국의 최고 투자자들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입니다. 샤크탱크 방영 후 컵밥은 말 그대로 미국 전역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컵밥 푸드트럭을 찾기 위해 유타로 몰려들었고 전국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언론에서는 춤추는 한국인 사업가가 미국을 홀렸다며 그의 성공 스토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컵밥은 이제 더 이상 유타의 작은 푸드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열정과 흥, 그리고 정이 미국 대륙에 상륙하여 대성공을 거둔 자랑스러운 K푸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이 모든 것이 자신만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인의 저력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열정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적 힘을 보여준 국뽕의 짜릿한 순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컵밥은 유타를 넘어 미국 전역의 대도시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샤크탱크에서의 기적적인 성공 이후 송정훈 대표의 컵밥은 단순한 푸드트럭을 넘어 K푸드의 전령사로서 미국 전역에 그 위상을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컵밥은 새로운 맛과 경험을 선사하는 아이코닉한 브랜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컵밥 매장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고 송정훈 대표는 이제 소규모 푸드트럭의 운영자를 넘어 대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끄는 CEO로 변모해야 했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 확장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컵밥의 맛과 품질을 표준화하고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물류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컵밥만의 독특한 맛과 송정훈 대표가 직접 보여주었던 정과 흥의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는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직접 찾아가 직원들에게 컵밥의 정신을 교육하고 손님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냥 컵밥만 팔지 마세요. 여러분의 흥과 정을 함께 파세요. 그의 진심 어린 가르침은 곧 컵밥 브랜드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등 대도시에도 컵밥 매장이 속속들이 문을 열었고 가는 곳마다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바쁜 뉴요커들은 간편하고 맛있는 컵밥으로 한 끼를 해결했고 캘리포니아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컵밥의 신선한 재료와 균형 잡힌 영양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컵밥은 미국인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2023년 기준 미국에만 약 60여 개의 매장이 운영되며 연 매출 수백억 원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송정훈 대표의 꿈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컵밥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더 큰 비전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젊은 인구가 많고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무엇보다 간편하고 맛있는 한 끼에 대한 수요가 높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은 미국과는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문화적 차이, 현지 식자재 수급의 어려움, 복잡한 유통망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송정훈 대표는 현지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철저한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인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현지 문화에 어울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할랄 인증을 받은 식재료만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또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컵밥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은 컵밥에 열광했습니다. 빠르고 간편하면서도 맛있는 컵밥은 현지인들의 바쁜 일상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만 약 200여 개의 매장이 빠르게 확장되었고 컵밥은 현지 외식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가이자 K푸드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CNN, BBC 등 세계 유수의 언론에서도 소개되며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과 창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강연 요청에 응하며 자신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했고 전교 꼴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무엇이든 이룰. 2025년 컵밥은 중동의 심장부인 두바이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컵밥이 아시아와 미주를 넘어 또 다른 거대한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정훈 대표의 꿈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컵밥을 통해 한국의 맛과 문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그의 비상은 이제 지구촌 곳곳에 K컵밥의 위상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화려한 성공의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마련입니다. 송정훈 대표의 컵밥 신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급격한 성장과 글로벌 확장은 그에게 상상 이상의 책임감과 압박감,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매출, 수십 개의 매장,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닥쳐온 어려움은 성장통이었습니다. 작은 푸드트럭을 운영할 때는 모든 것을 송정훈 대표 혼자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었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적인 인력이 절실해졌습니다. 매장 수가 늘어날수록 품질 관리와 서비스 표준화는 더욱 어려워졌고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식자재 수급 문제, 직원 교육의 미흡, 현지 문화와의 충돌 등 예측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컵밥의 핵심 가치인 정과 흥을 프랜차이즈 매장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모든 직원이 자신처럼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고 컵밥에 한국의 흥을 담아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매뉴얼만으로는 이러한 감성적인 부분을 전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고충을 듣고 컵밥의 철학을 끊임없이 강조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은 피로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확장은 더욱 복잡한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현지 파트너와의 의견 충돌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국의 방식으로만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지 문화와 정서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정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공할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점인 추진력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더해 경청과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을 영입하여 시스템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며 컵밥 브랜드를 혁신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송정훈은 단순히 사업가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그의 성공은 결코 한순간에 찾아온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밤샘과 고뇌 그리고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했던 진정성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개인적인 영광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교 꼴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자신의 이야기가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하고 청년들에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늘 유쾌하고 진솔했으며 그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였기에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송정훈 대표의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끊임없는 성장은 컵밥 신화에 더욱 깊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컵밥 사장님이 아닌 진정한 멘토이자 영웅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송정훈 대표가 미국과 세계 시장에서 컵밥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고향 대한민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성공의 근원이 바로 한국인의 흥과 정 그리고 불굴의 끈기에서 비롯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가 국뽕이라는 단어와 함께 회자될 때마다 그는 단순한 개인의 성과가 아닌 대한민국의 저력이 세계에 통했다는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연이나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이 전교 꼴찌였던 시절 그리고 미국의 혈혈단신으로 건너가 겪었던 고난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힘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꾹 참아내는 끈기는 한국인만이 가진 특별한 DNA인 것 같아요. 그의 말 속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컵밥의 성공 비결로 한국의 독특한 문화인 정과 흥을 꼽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덤 문화, 즉 정을 담아 더 퍼주는 방식은 컵밥의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신나는 K-팝 음악을 틀고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며 컵밥을 외치던 그의 유쾌한 퍼포먼스는 한국인의 흥을 그대로 보여주며 국경을 초월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컵밥을 통해 한국의 맛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에너지까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단순히 사업적인 성공을 넘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로서의 역할에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컵밥 매장을 통해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고, 이는 K-드라마, K-팝 등 다른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컵밥 매장에는 K-팝 팬들이 자주 찾아와 한국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컵밥은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의 접점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고국의 맛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국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저처럼 가진 것 없던 사람도 해냈으니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의 격려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송정훈 대표의 성공은 국뽕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맹목적인 애국심을 넘어 한국인의 뛰어난 재능과 열정, 그리고 독특한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현상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유타의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그의 꿈은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전달하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그의 컵밥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넘어 한국인의 끈기와 열정, 그리고 흥과 정이 살아 숨쉬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송정훈 대표는 오늘도 변함없이 한국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컵밥의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컵밥을 통해 한국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미국 유타주의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송정훈 대표의 컵밥 신화는 이제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 불굴의 의지와 한국인의 독창적인 문화적 힘이 결합된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교 꼴찌라 불리던 한 소년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낯선 땅에 홀로 발을 디딘 지 10여 년 만에 그는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의 CEO이자 K푸드 돌풍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수많은 이들에게 꿈을 꾸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훈 대표는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컵밥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비전은 단순히 매장 수를 늘리거나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넘어 컵밥을 통해 더욱 심화된 한국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그는 컵밥의 건강한 진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발맞춰 유기농 재료 사용, 맞춤형 식단 제공, 식물성 대체육 도입 등 컵밥을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이를 통해 컵밥은 단순한 패스트푸드를 넘어 헬시푸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더 넓은 소비자층을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술과 컵밥의 융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고객 맞춤형 메뉴 추천 시스템, 키오스크 및 모바일 앱을 통한 스마트 주문 시스템 도입, 그리고 더 나아가 로봇을 활용한 컵밥 조리 자동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경험을 혁신하려는 계획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정과 흥의 가치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컵밥 브랜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입니다. 셋째, 송정훈 대표는 컵밥을 문화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컵밥 매장을 단순한 식당이 아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K-팝 공연, 한국어 수업, 전통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컵밥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확산시키려 합니다. 이는 컵밥이 K컬처 확산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서의 역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꿈을 가진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멘토링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컵밥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환원하여 정의 가치를 사회에 실현하려 합니다. 컵밥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브랜드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유타의 작은 푸드트럭에서 시작된 송정훈 대표의 꿈은 이제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과 흥과 정이라는 고유의 문화적 자산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는 오늘도 컵, 밥, 이라는 유쾌한 구호를 외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컵밥의 새로운 미래는 그가 만들어낼 또 하나의 감동적인 국뽕 서사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송정훈 대표가 그려나갈 컵밥의 다음 장을 뜨거운 기대와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